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교차가 좀 심했었는데 이제 어제부터 상당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네. 이렇게 날씨가 변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날씨의 변화와 건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날씨가 찬바람이 불 정도로 추워지면서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요. 네.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내에서 환기를 잘 하지 않고 서로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교환을 할 뿐더러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훨씬 전파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나 독감 같은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기가 쉬워지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또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것들을 챙기는 것이 아주 필요한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를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교차가 심하거나 아니면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이제 우리가 그 혈관이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이렇게 급격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피부에 있는 혈관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원래 있던 분들은 이제 심장 발작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씨가 아주 폭염이 있거나 할 때도 사실은 이런 기후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것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씨 변화와 이 혈관 변화, 이런 혈관의 민감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크거나 이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날씨에 외출을 하거나 하실 때는 운동할 때는 가능하면 햇볕이 있는 따뜻한 낮에 하시는 게 좋고요. 체온 손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목도리를 하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장갑을 착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시고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로 집에 있다가 출근하려고 밖에 나가자마자 갑자기 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예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비가 오려나 하면서 이제 쑤신다고 하면은 어김없이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졌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관절과 날씨 흐린 게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딱히 완전히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이유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연구에서 보면 춥거나 아니면은 비가 오고 습한 이런 궂은 날씨 같은 경우가 관절통이라던가 이제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통증 그리고 만성 통증, 이유 없는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이 그 통증의 정도가 심해진다고 연구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이 비나 이렇게 흐린 날씨에도 더 심해지긴 하는데 이 정설은 아직 답은 없지만 되게 알려져 있는 가설로는 아무래도 기압이 낮아지면서 관절 내에 환경이 변화를 한다던가 이런 날씨 자체가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조금 더 높인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관절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추운 날씨가 되면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추운 줄 모르고 옷을 얇게 입고 나갔다가 밖에 날씨가 추우면 하루 내내 이렇게 웅크리고 지내잖아요. 그쵸. 웅크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따뜻해져야 되니까 열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집에 가면 마치 몸살 걸린 것처럼 막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겹게 운동을 한다거나 잘못하다 보면 이게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근육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날씨, 추워지는 날씨에는 운동을 하실 때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칭을 평소에 해주시면 근육이 항상 이렇게 약간 이완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예방하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추워졌을 때는 스트레칭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겠군요. 네, 그리고 가을, 겨울 되면은 피부가 좀 당기거나 가렵거나 건조해진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는데 실내 생활할 때 어떤 유의를 하면 좀 괜찮을까요?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실내 생활을 할 때 바깥이 추우면 난방을 또 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부 같은 경우는 수분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게 건강한 피부인데 자꾸 건조한 환경에서는 수분이 자꾸 달아나게 됩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고 이렇게 건조한 피부에는 또 상처가 나기가 쉽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점막 같은 것도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실내가 건조해지면 우리 코나 호흡기에는
섬모라 그래서 약간 털 같은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액에 묻으면서 축축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먼지라던가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밖으로 그걸 배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공기가 건조해지면 점막이 말라지게 되니까 그런 섬모 운동이 잘 안 돼서 결국은 감기도 잘 걸린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목이 칼칼하거나 이렇게 건조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실내를 좀 습도를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이제 가습기를 트는 게 좋겠고요. 젖은 빨래를 널어 놓는다던가 어항이라던가 미니 화분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모든 질병에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점막이 축축한 상태를 많이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면 이제 로션 많이 바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물기 다 닦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로션 바르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기를 닦고 난 바로 직후에 수분을 머금고 있을 때 그때 발라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씨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피부 건조증이나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 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효자손 같은 걸 이렇게 막 긁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다 보면은 건조한 피부에 상처가 나기가 쉽기 때문에 평소에 피부 가려움증이나 건조증으로 인해서 좀 가려움증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에 가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거나 바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알레르기 환자들이 봄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가을에도 이게 막 콧물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가을에도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대개는 우리가 이제 꽃가루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꽃에 있는 가루를 이제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무에 있는 꽃가루나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가루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개 우리가 알레르기 얘기를 할 때는 봄에는 대개는 나무에 있는 꽃가루, 그리고 여름철에는 잔디라던가 풀에 있는 꽃가루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두드러기 쑥이라던가 돼지풀과 같이 잡초 같은 것들에게서 나오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꽃가루들이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가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식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면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쓴다던가 증상이 심해질 때 복용할 수 있는 상비약을 미리 처방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미리 주의를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꽃가루 이외에도 계절과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또 많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세먼지 관련된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미리 장비를 챙기거나 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요. 가을이 되면 누구나 또 하는 말이 있는데 나 가을 타나 봐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사실 근거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우울한 기분이나 이런 게 일조량과도 많이 관련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잘 쬐면 이제 햇볕에는 이제 우리가 그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햇볕은 그런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질병 중에도 우울증 중에 한 종류 중에도 이 가을이라든가 겨울처럼 일조량이 적은 시기에 이런 우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계절성 정동장애라는 것도 있고요. 치료를 광선 치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햇볕은 상당히 중요하고 가을에 가을을 탄다는 것은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을에 좀 우울한 기분이 든다 그러면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면서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좋다 하면서 웃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고 실제로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였는데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환절기에 기후가 갑자기 변화하면서 몸에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데 건강 관리하는 방법 정리해 볼까요? 네, 만약에 내가 평소에 이런 그 계절 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질병을 잘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 계절이 되거나 그런 날씨가 되면 가능하면 이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보호장구를 착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제 평소에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체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 유지, 금연,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해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가을이나 겨울에는 일조량이 적어서 우울하거나 또 무기력해지기 쉽다는 말씀해 주신 만큼 햇볕이 잘 드는 낮에 산책을 통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난방으로 인해서 실내 환경이 좀 건조하다면 물을 자주 마셔서 몸의 수분을 잘 보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